영하 18도, 비닐집에 내몰린 코리안 드림, 끝내 아침은 오지 않았다. 전일 영하 15도 이하로 빠지면서 포천 농장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여성이 사망을 한 사건이 일어났죠. 코로나 검사 음성이 됐고 부검을 하겠다라고 해서 금일 부검이 실시가 되고 있을 텐데요. 갑작스러운 한파에 의해서 동사사고가 발생한 것이고요. 보시면은 12시간 동안의 위성 사진이에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12시간 사이의 온도를 보면 상당히 좀 기온 변화가 심하죠. 위를 보십시오. 바로 이게 시베리아 지역인데 영하 30도, 40도까지 어마어마한 추위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를 관통하는 이 우랄 산맥, 고 러시아 지역에서 많은 철새들이 국내로 향하고 있죠. 청둥오리, 두루미, 그러한 동물들이 있죠. 조류 독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바로 이 한랭 전선, 한랭 기류가 밑으로 향하면서 그러니까 시베리아 쪽에 이 한랭 기류가 우리나라 한파주의보를 만들고 있다. 한파주의보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이고 평년보다 3도씨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12도, 영하 12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이럴 때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를 말한다.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서 3도 이하, 평년값보다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전일보다 기온차가 갑자기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한파주의보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저기온이 마이너스 12도, 그러니까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질 때가 이틀 이상 계속된다라고 할 때는 한파주의보.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기온이 급락해가지고 저온이 지속될 때 갑자기 저체온 현상이 나타난다. 이랬을 때 한파주의보가 나타날 수 있다. 기상청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요. 자, 한파라는 것은 온도가 낮은 한랭 기단에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려 내려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요 위성 사진에 이 한랭 기류, 한랭 기단이라고 하는데 영하 30도 이하의 엄청나게 추운 요 기단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바로 요게 한파다. 자, 겨울에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남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동해 해상에 저기압이 발달된 경우에는 한반도에는 북서 계절풍이 강하게 분다. 이때 한파가 발생하여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가 된다. 바로 다음 주에 발생을 해요. 보시면은 이건 윈디닷컴에서 현재 기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베리아가 이 러시아 중앙부를 관통하는 부분들인데 이 시베리아가 지금 현재 영하 30도가 넘게 굉장히 춥죠. 한랭 기류, 한랭 기단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게 한파주의보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이것은 토요일이고요. 영하로 내려왔다 오후에 영상으로 올랐다 하면서 일요일 27일 그리고 28일 그리고 29일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큰 차이가 없어요. 한랭 기단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 기류가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들이 보이죠. 이것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선 기압,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죠. 이 보시면은 이게 다 고기압이에요. 시베리아의 엄청나게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향하면서 이 빨간 대륙성 고기압이죠. 이것과 저기압이 만난다. 저기압이 만날 때 영하 14도까지 수요일 날 상당히 기온이 하락하는 한파주의보가 내릴 수 있어요. 화요일까지는 오후에 영하 4도, 평상시와 비슷하다가 수요일 00시 영하 7도, 영하 11도, 6시에 영하 14도까지 내려갑니다. 요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도 영하 10도까지 하락하는 이틀간 지속되죠.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한파주의보,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시베리아의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내려오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이 저기압과 만나면서 상당히 추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영하 15도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한 추위예요. 북한은 중강진 지역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요. 도를 넘는 추위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추워지죠. 영하 25도, 중강진 영하 24도, 25도, 함경도 지역은 상당하죠. 27도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영하 13도, 15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파주의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를 발표를 한다.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은 한파주의보가 발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보다 정도가 심할 때는 한파경보를 발표하는데 그 기준은 10월에서 4월 사이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떨어지고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3도씨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5도 이하로, 영하 15도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한파경보는 아마도 서울 북부 지역, 의정부라든지 아니면은 철원 그 위쪽 지역 같은 경우는 한파경보가 다음 주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파주의보가 발표되어 가스관이나 수도의 동파를 예방하고 빙판길 주의 운전 등 추운 날씨에 대비해야 한다. 또 농촌과 어촌 및 산간지방에서 농산물 및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그러면 국내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음 주는 이 대륙성 고기압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한파주의보가 발표될 수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 상당한 추위가 예상이 되고요. 그게 토요일까지 지속되고 일요일 오후부터 풀린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확연하게 보이죠. 일요일 날 저녁쯤 되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부분들. 시베리아의 대륙성 고기압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고요. 이 빨간 것을 보시면 이게 바로 시베리아 쪽에 대륙성 고기압들이 밑으로 남하하면서 생기는 게 한파예요. 한파. 다음 주 슥슥 내려오다가 우리나라를 덮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요일 날 계속 내려오면서 덮고 있죠.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영하 20도가 넘는 추위가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도 서서히 추워지는 부분들.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는 상당한 추위가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인데 중부 쪽에 상당히 추워질 수 있죠. 빨간 부분들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상당히 추워져요. 시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카고도 영하 10도예요. 지금 이상 한파가 좀 몰아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가 추워졌다, 조금 따뜻해졌다 이런 것을 반복을 하면서 상품 시장으로 봤을 때 천연가스 이게 지속된다라고 했을 땐 천연가스의 수요가 상당히 늘 수 있기 때문에 난방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추위와 이 유럽의 추위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요가 상당히 늘 수 있어요. 천연가스라든지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역시도 이 변동성이 상당히 갑자기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의 날씨와 그러한 난방 수요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다음 주는 국내에서는 이 농가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파를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북쪽에서 시베리아 쪽에 대륙성 고기압이 밑으로 향하면서 한파주의보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화요일까지는 괜찮은데 수요일날 영하 11도, 12도, 13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틀간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파주의보가 발표가 될 수 있어요. 화요일과 수요일날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위기에 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항상 게임 눈으로 세상을